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다소곳하게 제가 쿠션 이렇게 앞에 놓고 있는데요. 용도가 이제 또 하나 있는 거죠. 예. 많은 여성분들의 또 고민이기도 하고, 네, 남성분들 중에 그럴 텐데, 어떤 뱃살이라든지, 예. 이 주변에 붙은 지방들이 가장 좀 무서워하는 예. 그런 적이라고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방 잡는 저승사자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예. 그래서 이제 근육은 어떻게 네. 보면 다이어트, 살을 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핵심적인 과제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다시 찌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살을 빼는 건 어떻게든 잘 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시 그렇죠? 이렇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맞아요. 찌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인데요. 네네. 왜 근육이 중요하냐면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높아지는지 아세요? 바로 신진대사에 좌우하는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열량을 소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겠죠.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초대사량은 바로 근육량에 좌우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근육이 이제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호르몬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살을 빼는 이제 호르몬들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바로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바로 호르몬 네. 창고다는 거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 허벅지, 특히 이제 허벅지가 중요한데요. 네. 허벅지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고 이 근육에 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네. 성 호르몬, 네. 그다음에 뭐 인슐린 호르몬 등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지고 4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체형의 변화가 뭐죠?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물렁물렁하죠, 네. 살이. 특히 이제 허벅지가 굉장히 네. 많이 빠지죠. 허벅지가 많이 빠지고 여기 있던 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배 주변으로 우리 네. 어떻게 보면 중부 전선으로 자꾸 이동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서 신진대사의 저하로 인해서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냥 나이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살의 어떤 탄력을 잃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네.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60대, 70대가 돼도 20대, 30대 못지않은 근육 부자가 있는가 하면 40대 후반부터 이미 이제 근육이 너무 빈곤해져 가지고 근육 자체가 이제 근육 파탄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위험한 비만 중에 하나가 무슨 비만인지 아시죠? 마른 비만입니다. 갑자기 왜 또 뜨끔하지? 살이 체중이 적은데 네. 체지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는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네네.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이제 지방의 비율이 체지방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은 잘 빠지는데 우리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사람 분명히 살은 빠지고 있어. 그런데 다이어트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인바디 검사를 했을 때 네.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지방이 빠지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근육이 더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다이어트이고 나중에 살을 빼더라도 다시 여유가 오는 거는 물론이고 평생 그 살을 빼지 못하는 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절대 다이어트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근육이 다이어트와 또 비만을 막는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예, 가장 중요한 게 네. 식습관이라고 하죠. 식습관. 예, 그래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살 빼기 위해서 많이 하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채식만 하는, 야채만 먹는 이제 그런 방법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재료는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지방 먹지 말라며요. 제가 이제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지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지. 단백질은 근육과 호르몬의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80g 하루에, 여성은 60g 정도는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지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근육이 부족하면 나중에 살찌는 것뿐만 아니고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절이거든요. 네. 이 관절이 이렇게 부실해지면 굉장히 큰 문제. 그거 걷지 못하면 또 살이 찌겠죠. 그렇죠. 근데 관절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관절이 우리 체중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거는 관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고기를 이제 살코기겠죠. 네, 순수한 살코기를 먹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 건가요? 예, 매일 80g 정도는 네. 그 남자들, 여성은 60g 정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매일 못 먹더라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네. 충분하게 섭취해서 거기 있는 완전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 이제 여기 있는 지방, 포화지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소를 같이 먹어주면 채소 안에 있는 섬유질이 그 포화지방을 장에서 끌고 이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고기 반, 채소 반 이렇게 드셔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왠지 좀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근육을 좀 늘리기 위한 근육을 늘리는 운동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체육관이나 헬스장 가서 이제 PT를 받으시면 좋은데요. 그 제가 많이 하는 운동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환자 한 명 보고 나서 갑자기 화면에 사라졌어요. 네. 환자 한 명 보고 나서 네. 이거 뭐죠? 스쿼트? 스쿼팅. 환자 한 명 보고 스쿼팅 10번. 두 번째, 우리 진료하다가 힘이 들면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천천히 숨기피 운동인데요. 복장이 돼서 조금 하시기 힘들 건데 하시면 잘 보십시오. 네. 딱 이거 잡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모아서 배 쪽으로 올립니다. 올릴 때 숨을 내쉽니다. 네. 그 다음에 내릴 때 바닥에 완전히 닿지 말고 자 바닥에 닿지 말고 옆에서 보면 엄청 힘들어 보이죠? 네, 지금 막 제가 힘들어요. 자,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네. 후. 내릴 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 닿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 할 때 천천히 합니다. 이게 10개인데요. 네, 10개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금방 하죠. 와. 이걸 하게 되면 뭐, 허벅지 근육, 코 근육, 복근,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고, 아까 스쿼팅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서 안 됐죠? 진료실에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꼭 이렇게 어디 시간 내서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허벅지 천천히 숨기피 운동하고, 시간 날 때마다 뭐 스쿼팅 같은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점점 늘려줘야지 비만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게 근육 형성 37 운동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그 운동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이 밸런스가 맞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장내 세균수도 8대1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 같아서 근력 운동 3, 유산소 운동 7을 하는데요. 근력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힘든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걷기, 빠르게 걷기를 할 때 바로 본격적으로 지방이 타거든요. 그 제가 알려드렸던 뭐 스쿼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전체 숨기피는 운동을 3 정도 하시고, 나머지에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아니 빠르게 걷거나, 조금 이제 속도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지방을 본격적으로 태우는 37 운동을 순서에 맞게끔 해주시면 우리 몸의 지방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연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3대 7의 비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먹는 것들, 그러니까 식습관이라든지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여기고는 있는데 이렇게 근력으로 단단하게 몸을 좀 쪼인다고 해야 될까요?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 방송 보고 나서 문의가 되게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 먹는 법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스텝으로 도와주시는 김순아 선생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사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젓가락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그거 정말 야, 이거 정말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비만의 90%는 탄수화물 밥 중독이거든요. 밥빵면. 그래서 식사를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인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꾸로 식사법은 일본에서 유행했던 거꾸로 식사법은 뭐냐면 처음에 채소만 다 먹어요. 그 다음에 고기만 다 먹고. 근데 그렇게 먹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변형된 방식으로 제가 제안했고 이 책이 이제 거꾸로 식사법 대만에까지 판권이 수출된 책인데요. 채소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비채소 반찬 뭐 고기라든지
우리 국물에 건더기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밥 한번 먹고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섭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밥 한 번, 반찬 한 번에. 네네.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 똑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혈당이 27이 오를 때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사람은 혈당이 3밖에 안 오고 체중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탁 앞에 앉으면 숟가락 들고 밥부터 푸는데 예, 예. 젓가락 들고 예. 반찬부터 좀 집어먹는 습관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벌써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예. 네,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좀 집약해서 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